북녘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3.1) 만세운동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 출신 캐나다 선교사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한국 이름으로는 서코필입니다. 그는 만세운동이 시작된 날부터 카메라를 들고 현장들을 기록했습니다. 1919년 초 미국에서 온 친구로부터 이승만, 안창호 등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갑성 선생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한국에서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언지를 주어 3.1운동을 지피는데 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그 참혹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진을 남겼습니다. 소아마비로 다리와 발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목발과 구두, 밑창에 필름을 숨겨 해외로 전달하면서 그 만행을 세상에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접하는 3.1운동의 많은 사진은 바로 그가 찍은 것입니다. 서코필 선교사는 경성 감옥에 갇힌 세브란스 간호사 노순경을 면회하던 중 여자 옥사 8호실에 갇힌 한 소녀를 만나 위로했는데 그 소녀가 바로 유관순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자행되던 고문과 비인도적인 행위를 알게 된 그는 총독부를 찾아가 항의했으며 일본 총리에게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진실을 기록하는 행동가였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서코필 선교사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어 진실을 알렸고 그 기록 덕분에 우리의 역사가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날의 함성을 생생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신채호.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찬양 후에 날씨 전해드릴게요.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늦은 밤 사이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비 또는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새벽에 평안도와 황해도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낮까지 함경도 비 또는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글피는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늦은 밤에 평북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최고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오전에 구름 많다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최고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부터 글피까지 구름 많은 날씨 지속되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구름 많고 흐리며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모레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과 모레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으나 모레 오후부터는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12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리고 한때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정도 되겠고 먼바다 0.5에서 1.5m 정도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오전에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의 무상치료제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함경북도와 평안북도 등지의 병원들이 병원 이름을 지역명으로 바꾸고 치료비와 약값을 병원 내부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찰비와 엑스레이 촬영 비용은 물론 약값까지 상세히 표시돼 주민들의 충격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응급 환자라도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고 주민들은 극심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 최고 사회주의 보건제도를 자랑하던 북한이 사실상 유료, 의료체계로 전환한 셈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시 일대에서 중국산 중고 차량 수백 대가 밀수돼 야적된 정황이 이성사진을 통해 포착되었습니다. 공터와 골목 등 최소 6곳에서 200에서 300여 대 차량이 확인됐으며 대부분 흰색 차량으로 평양 등 주요 도시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해상과 중국, 장백현 사이의 얕은 압록강 상류를 통해 차량이 도강됐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 국경 경비대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또한 택시용으로 개조되고 있는 중고차뿐 아니라 오토바이도 밀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입되는 차량 다수가 폐차 직전의 수준의 불량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소식입니다. 현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장관이 오늘자로 퇴사하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6월에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여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기 위함인데요. 이번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보수 정치인으로 독특한 이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1951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시절엔 유신 반대 운동에 참여하며 학생 운동권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고 이후 노동 현장에 투신해 민주노조 운동을 주도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 9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으며 한때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정치적 노선을 바꿔 1996년 한나라당에 입당, 제15,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06년에는 민선 4기 경기도지사, 2010년에는 재선에 성공하여 민선 5기 도정을 이끌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는 사회복지 확대와 GTX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고 중앙정부와의 정책 대립도 자주 벌였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시장 보수 단일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보수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입각해 노동개혁 기조를 강조했으며 오늘 사퇴 후 2025년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한 김문수 의원의 이력은요, 투철한 노동가였다는 점이 눈여겨볼 점인데요. 그 실체를 알고 보수주의로 돌아섰죠. 그 상황에 대한 이유를 발언했던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국가 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김문수 전 의원은 종종 운동권이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극좌 성향의 운동권 세력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체제를 긍정하거나 동조하는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해 강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운동권의 오류를 깨고 체제를 지키는 방향으로 돌아서야겠다고 결심했죠. 두 번째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로의 가치 변화였습니다. 노동운동가 시절엔 자본주의 비판에 앞장섰지만 이후 정치 경험을 통해 시장경제의 필요성과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경제 없이 일자리도 복지도 없다. 반자본주의는 현실을 망치는 길이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 정치의 장벽과 실망감이 들어서였습니다. 김문수 전 의원은 한동안 진보정당, 특히 민주노동당의 창당을 도운 인물이었지만 내부의 이념적 갈등과 북한 문제에 대한 비판 부족 등을 지켜보며 실망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강한 기독교 보수주의적 색채를 지닌 인물로 분류됩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그의 보수적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표적 발언으로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좌파는 말은 정의를 외치지만 결과적으로 불의로 끝난다. 나는 좌파에서 돌아온 사람이다. 체제를 무너뜨리려 했던 과거를 반성한다. 많은 경험으로 대선 출마를 결심한 만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한미동맹의 끈을 더욱 단단히 하는, 그래서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책임질 수 있고 국민들을 평안하게 해주며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수호하는 국민의 리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 강의 시간입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배우고 건강한 통일한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소중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조선을 묻고 있던 종의 멍에 왕정제도 편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우리는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을사조약 6일 전에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은 고종황제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주한 일본 공사였던 하야시 곤스케가 을사조약 전에 대한제국 황제와 대신들에게 지급한 비밀 기록이 일본 공사관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 지난달 4일자 기밀 제119호로서 보호권 확립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하여 무엇인가 비용을 필요로 하겠기에 기밀비 10만 원을 송부하여 위의 목적에 지출하는 훈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을사득약 전에 뭔가 돈을 좀 써가지고 이 조약이 매끄럽게 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돈을 써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그 지시가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신협약 체결 전에 있어서는 당장 이토 대사 내한의 즈음에 궁중 내탕금이 궁핍한 상태라는 것을 탐지했기 때문에 대사 접대용 비용에 충당하는 명의 아래 2만 원을 심상훈을 거쳐 황제의 수중에 납입시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을사조약 6일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고종이 2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 2만 원과 지금의 2만 원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도 왕을 보좌했던 신하들에게도 돈을 주었다. 여기에 보면 이완용 이름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다 돈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고종은 자기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이완용에 의해서 나라가 팔린 게 아니라 고종의 지시가 없이는 절대로 나라가 팔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날의 이런 상황들을 영국 부영사였던 윌라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새벽 2시에 잔디밭에서 중면정 쪽을 바라보니 건물 주변뿐만 아니라 그 베란다까지 일본 사람들이 가득했다. 프랑스 공사관 통로까지도 사람들이 많았다. 여차하면 고종황제가 도망갈까 해서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이제 고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곳 상황은 참 놀랍다. 왕관을 쓴 자들 가운데 최악으로 비겁하고 최악급인 황제는 궁전 속에 움츠리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황제는 외부 대신에게 조약에 서명하라고 지시하고서는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라고 또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완용한테 너 가서 서명하고 와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라고 했다고는 절대로 말하지 마. 너 혼자 한 거야? 라고 말하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존재죠. 한규설이라는 대신은 회담장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종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제발 왕이시여 대신들로 하여금 나라를 배신하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3년형을 언도받았다고 하죠. 윌라드는 정말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일 얼토당토 아는 일은 저들은 무슨 일이 닥칠지 벌써 경고가 돼 있었고 그래서 늦기 전에 이 사태가 오지 않도록 충고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외국의 사신들이 와서 이러면 안 된다. 지금은 세계 정세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말해 주었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조처럼 모래에 머리를 쳐박고 그 사태를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종에 대한 증언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고종의 의전을 담당했던 엠마 크레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러일 전쟁 후에 조선 전국은 엄청나게 지금 혼란 속에 쌓여가고 있는데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단 한 사람이 바로 고종 황제였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청나라의 대신이었던 사신이었던 서수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종 앞에 가서 마치 칭찬하듯이 비아냥거린 거예요. 청나라는 매간매직을 한 지 10년도 안 돼 천하가 큰 난리를 겪고 위태롭게 됐는데 귀국은 매간매직을 30년이나 해도 옥자가 건재하다. 운수가 왕성하고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면 어찌 그리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누가 들어도 지금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고종이 뭐라고 했냐면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부끄러워할 줄 몰랐다고. 아, 그렇지 뭐 우리나라가 원래 좀 그래.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서수붕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와, 이 조선의 백성들 너무너무 슬픈 민족이다. 저런 왕을 왕으로 섬기고 있으니 정말 불쌍하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고종은 정말 급이 다른 인간이었어요. 북녘 동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앞에 있습니다. 60일 이후 치러질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의 절실한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랄게요. 저도 잠시 좌절됐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힘내서 계속 방송을 전하겠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